그날도 그는 장례식장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었죠. 누군가는 이상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에 젖은 걸레를 쥔 채 같은 자리만 닦았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아시나요? 떠난 사람의 자리를 감히 비울 수 없는 마음요. 그리움이 손끝에 남아 닦는 일마저 기도가 되어버린 마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곳엔 조용히 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남자는 구석 의자를 옮기고 향로의 재를 비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엔 깊은 애틋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분은 매일 오시네. 직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직원도 아니라는데 왜 저러실까? 남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고개만 숙였습니다.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복도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는 맨 끝 분향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이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걸레를 짜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긴 늘 깨끗해야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지도 못했지만 그 말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들자 남자는 구석 벤치에 앉아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엔 젊은 여자의 환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와 마지막 식사.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지.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면 여기 매일 오시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여기가 제 딸이 떠난 자리라서요. 그 한마디에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수레를 밀고 분향실 앞을 닦았습니다. 그가 닦을수록 바닥은 더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 빛 속에 딸의 그림자가 잠시라도 비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자는 마지막 걸레를 짜서 거리에 걸었습니다. 향로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고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남들이 다 돌아간 복도에는 향 냄새만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도 올게.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새벽이 오면 다시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도 그는 오늘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닦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그 곁을 지키는 사람처럼요. 아침 햇살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스쳤습니다. 남자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수레의 바퀴가 복도를 지나며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분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통에 물을 갈고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던 손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느렸습니다. 그가 닦은 자리에는 전날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층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야간 근무를 마치던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시니까 여긴 늘 반짝이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깨끗한 걸 좋아했어요. 그는 그 말 뒤로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물기가 식어가며 어제의 기억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닦던 자리는 오래전 딸의 영정이 놓였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그는 아직 그 공간에 딸의 온기가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빠 왔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 인사였지만 그 말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저 여기 청소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향을 하나 더 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자는 향을 피워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손을 모았습니다. 향 연기가 하늘로 곱게 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묘한 평화와 슬픔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만 딸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관리소장이 그를 찾았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청소는 괜찮아요. 손이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레질은 점점 느려졌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같은 자리를 닦았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빈자리를 사랑으로 메우듯이 밤이 깊어가며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향의 불씨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깨끗하게 해둘게. 그 말은 마치 약속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향실 앞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가을이었습니다. 남자는 부엌 창가에 서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매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가 국수 삶을게요. 내가 더 바쁠 텐데 그냥 시켜 먹자.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직접 하고 싶어요. 그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국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 사진 한 장만 찍어요. 딸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은 특별하니까요. 찰칵 셔터 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무슨 소리야? 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빠 면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엔 두 사람의 국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는 그 대답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 이미 신발 안으로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을 때 하얀 천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 안에는 딸이 부탁했던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면 불었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딸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그날 찍었던 식사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먹을 사람은 없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의 코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국그릇 가장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매일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자리, 향 연기와 꽃잎이 닿던 공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닦았습니다. 그는 청소를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손이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는 걸레를 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불기 전에 먹으랬는데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 말은 향 연기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청소가 아니라 약속처럼. 그 약속을 지키는 동안만 딸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멎은 저녁, 장례식장 복도에는 눅눅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느 때처럼 수레를 끌고 분향실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닦고 문고리를 닦고 향로의 재를 털었습니다. 그가 닦는 자리는 이미 깨끗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을수록 그 자리는 더 반짝였고 반짝일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많은 조문객이 오갔습니다. 분향실 문이 닫히고 또 열릴 때마다 사람들의 발자국이 복도를 덮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다가가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끝은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낯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 오시네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서요. 그녀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늘 어머니 보내드렸거든요. 남자는 걸레를 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남아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요. 빈자리가 너무 커서요. 남자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빈자리가 사람을 다시 품어줍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향을 피울 때마다 옆에서 향로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침묵이 위로처럼 오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보내드리러 갑니다. 남자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를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남자는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사람들의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향재가 남았고 벽에는 이름 모를 꽃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긴 나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구나. 밤이 되자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떠난 자리를 닦던 손이 이제는 다른 이의 슬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키는 일은 잊지 않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은 장례식장이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조문객도 향 연기도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수레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득 바닥구석에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고 펜으로 서툴게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남자는 천천히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내가 먼저 가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빠가 닦는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내 자리, 이제 그만 닦아도 괜찮아요. 아빠가 매일 청소하던 그 복도처럼 이제 제 마음도 반짝이게 됐어요. 글을 읽는 동안 남자의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손에 쥔 종이 끝이 미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봤구나.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눌러 안았습니다. 향 냄새가 묻은 공기가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를 지나던 노부부 한 쌍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노부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셨죠? 네. 우리도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서로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청소 수레 위에 작은 나무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봉투와 종이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작은 팻말이 놓였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운 분, 이곳에 잠시 편지를 두고 가세요. 며칠 후 그 상자엔 편지 몇 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의 글, 남편을 떠나보낸 노인의 글, 형을 그리워하는 청년의 글까지. 남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편지마다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글씨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도 분향실 앞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손이 아니라 이 편지들이 이곳을 반짝이게 하네. 복도에는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또 누군가는 이곳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엔 물웅덩이가 가득했고 남자는 젖은 신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닥을 닦아도 금세 물기가 다시 번졌습니다. 그는 묵묵히 대걸레를 밀며 분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따라 걸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팔이 저릿하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비가 그쳐야 할 텐데. 그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유리창에는 흙물 섞인 빗줄기가 내려와 복도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자 딸의 손을 잡았던 마지막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빠 면 불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기 전에 먹어야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어린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채 두 손으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편지함 맞죠?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맞아. 누굴 위해 썼니? 할머니요.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소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은 덜 외로워지겠네. 남자가 말했다. 네. 아빠가 그랬어요. 이 편지함에 넣으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소녀가 돌아가고 남자는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자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반짝이는 물결 무늬가 퍼졌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곳이 정말 깨끗해졌구나. 그날 밤 관리소장이 문을 닫기 전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참 밝네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가 그쳐서 그런가 봅니다. 그 말 뒤로 복도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가 멈춘 자리엔 물기 대신 편지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하얀 꽃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슬픔보다 평온이 먼저 비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딸이 떠난 자리가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 되었음을. 그가 닦던 바닥은 이제 사람들의 눈물로 닦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레를 천천히 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의 벚나무 가지에는 초록 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수레를 밀며 복도를 지나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놀림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쉬셔도 돼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이 여길 먼저 찾습니다. 직원은 그의 말에 미소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복도엔 이제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가족 몇 명이 스스로 청소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닦던 구간엔 다른 이들의 손이 닿았고 그들은 말없이 번갈아 걸레를 밀었습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남자의 마음이 깃든 곳이라는 걸. 그날 오후 남자는 편지함 앞에 섰습니다. 상자 위에는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를 위로합니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닦던 바닥 위에서 수많은 사람의 편지와 발자국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관리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쉬셔야죠. 너무 오래 버티셨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수레에서 걸레를 꺼내 마지막으로 바닥을 훑쳤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복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충분히 깨끗하네요. 그는 수레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자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날 밤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물기와 향 냄새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청소가 아니라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레를 닫고 문 앞에 걸레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보내줄게. 복도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조용히 반짝이는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앞 벚꽃이 하얗게 피었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남자의 수레는 더 이상 복도 끝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분향실 앞에는 작은 편지함과 국화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잠시 멈춰서서 편지를 넣고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문득 허리를 굽혀 바닥을 살폈습니다. 남자가 닦던 그 자리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햇살이 유리처럼 번졌습니다. 이젠 우리가 닦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닦아놓은 마음이 남은 거겠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며칠 전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제 자리는 이곳에 남겨둡니다. 저를 대신해 누군가의 마음을 닦아주세요. 딸에게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를 이 안에 남깁니다. 메모 옆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짧은 문장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기 전에 먹으랬는데 이번엔 늦지 않게 갈게. 그의 흔적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장을 찾을 때마다 그가 닦던 자리를 조심스레 밟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마음의 복도라고 불렀습니다. 울고 싶을 때, 편지를 남기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 복도로 와서 잠시 머물다 갔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고, 편지함은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관리소장은 새 상자를 하나 더 놓았습니다. 이곳은 떠난 이를 위한 자리이자 남은 이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 문구는 남자의 손글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창문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 바닥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새로 닦은 것도 아닌데 그 빛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나며 늘 똑같이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분이 떠난 뒤로 여긴 늘 깨끗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